그 이후에는 돈을 열심히 모아보자 그렇게 다짐을 했고 그 결과 취업 후에 20개월 만에 1억을 모으게 되었고 그 1년 뒤인 2022년 26살에 이 정도의 금액을 모으게 되었어요. 큰 돈을 모았을 2022년 후반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어요. 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돈을 모아도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다음 순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 항상 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좋은 의미에서 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건 어떻게든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겟하시는 분인데요. 저는 사실 이분이 린치필을 처음에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사회생활도 또 빨리 시작하시고 또 또래에 비해서 정말 많은 자산도 만들어두신 이 분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실까? 이 예쁜 사람이 더 꾸미고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홍보하는 그런 현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토크쇼 리허설을 하면서 알게 됐잖아요. 이분이 왜 이렇게 열심히 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시는데요. 네, 무슨 일이든 항상 꾸준히 열정적으로 하는 우리 서현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은 최사연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든 겟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항상 성인이 되고 나서 행복을 쫓았던 것 같아요. 연금술사의 저자로 유명한 파울로 코엘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행복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2016년대로 돌아갑니다. 2016년은 제가 20살이 되던 해인데요. 린치필에는 아주 멋있는 스펙을 가지신 여성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해주신 오수연 작가님도 그렇고요. 그에 반해 저는 목포 해양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수능 보고 나서 이런 대학교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 학교에 추가 합격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 해에 저희 학교, 저희 과는 미달이 났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죠. 제가 저희 학교, 저희 과에 제일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이 별거 아니라고 느껴졌지만 그때는 되게 큰 좌절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멍하니 학교를 다니면서 어떡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스펙을 가지면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행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히 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이 책을 보고 아니면 인터넷 좀 찾아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사회는 우리에게 대학이라는 곳에 가라고 할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나는 어떻게 여기서 차별성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동지는 공부다. 두 번째, 말하기를 잘하거나 글쓰기를 잘하거나 둘 중 하나는 잘해야 된다. 세 번째,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의 동지는 공부다라고 생각해서 문을 닫고 들어간 저는 문을 벅차고 나오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말하기 능력이 좋거나 글을 잘 쓰거나 둘 중 하나는 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못하는 것 같진 않죠. 그래서 말하기 능력을 키우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고 세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결과 이렇게 많은 성장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해볼 수 있었어요. 다시 돌이켜보면 어떻게 제가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무조건 부딪혔던 것 같아요. 학생의 본질은 공부라고 생각해서 1학년 때는 6시 일어나서 공부했고 2학년 때는 6시 반에 일어나고 3, 4학년 때는 3, 4시간 자면서 되게 독하게 공부를 했죠. 그 결과 4년 내내 성적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제 학점인데요. 지금 봐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말하기를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둘 중 하나는 잘해야 된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걸 남들한테 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 나이 성향이었거든요. 아주 이렇게 발표 자리에 나오면 덜덜덜 떨잖아.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즘 만나는 분들을 보면 저를 아무도 내향적이시구나 이렇게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거는 같은 대회 상장이에요. 학생 프레젠테이션 경기대회라는 대회인데 2학년 때 보면 저 장려상 받았죠. 이거 장려상은 나라님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그런 상인데 3학년 때는 최우수상 1등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에 저를 내몰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조금씩 발표하는 능력을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대외 활동을 많이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에는 대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학교가 있었던 전라도 자체 내에서도 대외 활동이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다가 대외 활동 하겠어요 얘기하니까 출석 인정 안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적도 잘 받아야 되니까 교수님들 쫓아가면서 저 제발 출석 인정 해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결국 설득을 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었고 이게 그 결과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외교부 글로벌 유책 성장 서포터즈라는 곳에 나가서 외교부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가운데 두 분이 그때 당시에 외교부 차관님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한국 중고발전에서 평창올림픽 초청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대외 활동을 해봤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모두 다 너무 좋아하는 그 알쓸 신잡의 김영하 작가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앳돼 보이는 제가 있죠. 해양수산부 장관님과 만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활동을 하면서 장관상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학연수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남들보다 열심히 살면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고 좋은 스펙을 가질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딱 졸업을 앞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제가 서류 합격했었던 회사들의 면접 일정이 무기한으로 연기되었고 그 흔한 졸업사진부터 찍을 수 없었죠.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좌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코로나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다면 이건 행복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됐어요. 저 몇 살에 얼마 먹었어요. 이런 분들 보면 되게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아 보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확실히 알고 있고 그래서 딱 보면 막연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좋은 스킬을 가지려고 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건 사실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구나. 그럼 나도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면접이 무기한으로 미뤄진 그런 회사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면접을 볼 수 있었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돈을 열심히 모아보자 이렇게 다짐을 했고 그 결과 취업 후에 20개월 만에 1억을 모으게 되었고 그 1년 뒤인 2022년 26살에 이 정도의 금액을 모으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았던 돈은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 불가능한 금액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대학교를 막 졸업했는데 남들이 모르는 그런 엄청난 방법을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가장 먼저 유튜브에 구독되어 있던 그런 유튜버들을 다 구독 취소하고 경제 유튜버들만을 구독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부자들은 자기의 자산을 1억까지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제 자산을 매달 적으면서 관리를 했죠. 이렇게 사고 싶은 걸 참고 먹고 싶은 걸 참고 그러고 책도 도서관 가서 빌려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뱅크샐러드 자료에 따르면 저는 20대 후반 여성들 중에 자산 기준으로 상위 5% 안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BI 분야에 속하는 거랑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강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람들은 4가지 유형으로 돈을 번다고 해요. 그래서 E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S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나 아니면 자영업자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가이신 분,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사업가, I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그 책에 따르면 사람들의 95% 정도는 ES 분면에 위치해 있고 사람들의 5%는 BI 분면에 위치해 있는데
돈은 ES 국면에 위치한 사람들이 5%를 나눠 가지고 있고 BS 국면의 95%의 돈을 5%의 사람들이 나눠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BI 국면으로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저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도 이렇게 넘어가야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에도 이거 제가 그린 이모티콘이거든요. 이렇게 이모티콘도 그려보고 이랬어요. 근데 BI 국면에 제가 딱 위치해 있는데 제가 행복해졌을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BI 국면에 위치한다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저는 막상 이렇게 위치해 봤지만 제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좋은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확실히도 모르겠더라고요. 나 도대체 뭘 좋아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큰 돈을 모았을 때 2022년 후반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어요. 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돈을 모아도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 끝에 저는 저만의 행복의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걸 몰입감 있게 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연금술사의 저자인 파울로 코엘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요리와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려면 일단 모두 맛부터 봐야 하죠. 저는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 NCP에 들어왔어요. NCP에 들어와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저만의 모임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질문을 준비하고 거기에 답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가득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스펙, 회사 다니면서는 돈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해야 할 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행복하신가요?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해보고 계신가요? 저희와 함께 많은 것들을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행복한 순간들이 이렇게 파편처럼 흩뿌려져 있지만 곧 제 삶에 행복이 가득할 거라고 믿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발표 잘하신다. 그죠? 발표상 받으신 이유가 있네요. 네. 아, 정말 외유내강이라는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열심히 하는 것도 또 성취해내는 것도 결국 습관이고, 그런 습관이 이미 배워 계신 사연 리더님은 분명히 행복도 쟁취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연 리더님 스피치 여운이 가시기 전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해주신 사연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